서운해 북부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150헥타르의 농작물이 못쓰게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보훈군이 3년 넘게 추진해온 산모연금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복지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 진입로가 4차로로 확장됩니다. 800여 미터를 넓히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충주 2명, 제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274명, 충북 누적 사망은 70명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잠시 쏟아졌던 우박으로 피해가 엄청납니다. 잠정 집계된 규모만 150헥타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농정당국은 피해 조사와 더불어 농민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밭작물을 키우는 정봉택 씨. 대파며 고추며 우박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까지 고작 이틀을 남기고 통째로 드러내야 하는 상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박을 맞아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요. 아주 누구대로 그냥 가져가라도 10원도 줄 사람이 없어요. 모양을 갖춰가던 사과도 곳곳이 상처. 한 해 농사를 망칠 지경입니다.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막막함이 더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이제 수확 시기에 수확만 하면 되는데 보상을 어디서 받아요?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사이 충북에서 잠정 집계된 우박 피해 규모는 145헥타르. 충주가 120헥타르에 육박해 가장 피해가 컸고 음성 12.5, 괴산 11.6, 단양 1.4헥타르였습니다. 열흘 안에 피해를 접수하게 돼 있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00곳 넘는 농가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온 충주는 이미 국비 지원 대상 기준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 30헥타르가 넘으면 병충해 방제와 대체작물 파종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일부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접경지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재해 대책에서는 30헥타 피해 발생이 넘은 지역과 연접한 시군은 30헥타가 넘은 것과 같이 국비 지원 기준으로 간주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보니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대출 상환일 연장, 이자 감면, 생계 지원과 생산적 일손 봉사 등 간접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충북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제천시 방역당국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로 항체 형성 시기인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확진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밀접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어서 돌파 감염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충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기침과 미열로 검사를 받은 20대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은 900명으로 현장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보건소와 나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만 낳으면 연금 준다. 이런 말을 믿고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분통이 터지겠죠. 보훈군이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초라며 추진했던 셋째 아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2년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김현옥 씨. 얼마 전까지 보훈군에서 매달 10만 원씩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보훈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년간 보훈군에서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다둥이 엄마는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출산후를 위한 연금제도라고 하지만 저희 아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훈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금 지원 사업 폐지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연금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훈군의 갑작스런 결정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2017년 두 차례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런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부동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중단이 돼야만 하는지.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선에 도전하던 현직 군수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로 또 선거 전에 부동의 받은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선거하는데 본인한테 조금은 어떠한 업적 이런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보훈군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보건복지부 설득 작업에 결국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감사원 지적도 받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원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의가 난 상황인데 또 그럼 뭐 또 한다고 해야 한들 이게 복지부에서 또 승인해 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출산모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보훈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충북 명장 1호인 윤bun구 대표가 동참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충북 명장 1호로 선정된 윤 대표는 수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윤 대표는 장애인 이용 측면에서도 지하철이 버스 등에 비해 장점이 많다며 청주 시민이 실질적 철도 교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주 도심을 꼭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명승 의림지의 진입로가 4차로로 확장됩니다. 860m 길이에 불과하지만 확정 짓는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공교롭게도 수해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의림지 일대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의 바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지정 관리하는 명승 제천 의림지 진입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은 주말이면 몰려드는 차량의 병목 현상과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15년 전부터 도로 확장을 요구해 왔지만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문화재청이 최근 4차로로 확장하는 형상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15년 수건 사업이 해결된 실마리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8월 수해로 도로 사면이 붕괴한 것. 사면 복구와 동시에 도로 확장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천시는 내후년까지 47억 원을 들여 완료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한 7.5m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2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년에 수해 난 것도 이 도로공사하고 병행해갖고 항구복공까지 마무리 질 수 있는. 이번 도로 확장의 의미는 단순히 의림지 접근성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는 의림지 주변 관광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유리데크 등 각종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설을 설치한 제천시는 의림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120억 원을 들여 의림지와 고암정수장을 연결하고 있고 전선지중화로 경관도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1,6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의림지들을 일명 드림팜랜드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일대가 자연치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각종 특례가 적용돼 농경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친환경뜰 조성이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없는 메뚜기와 방학개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강한 청년들을 만들어서 서울 경기권의 자연 체험 학습장, 농경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열기구 세대를 도입해 의림지들과 모산 비행장 위를 나는 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시작하고 의림지 리조트 개발 의향서가 올해 들어 잇따라 제출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후손들을 위해 지원금 일부를 우주개발, 기초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에 투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의 부를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100년 미래, 청년 후손들을 위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까 비교들 많이 하실 텐데요. 법적 허용치를 넘어선 과도한 할인은 경계하셔야겠습니다. 기기값을 내면 70~8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수십 명을 속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지난해 진천에서도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억대 피해를 낸 바로 그 사람이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기기를 싼 값에 개통해주는 곳이 있다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고 지난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핸드폰 가격의 70~80%를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일반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달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구매를 하게 됐죠. 현행법상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할인해줄 수 있는데도 휴대전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모두 일시불로 계좌 입금을 하면 한 달 뒤 대부분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캐시백을 주면 자기는 남는 건 없는데 핸드폰을 팔 때마다 실적이 쌓인다는 거예요. 전국구의 판매왕? 그런 거 되면 자기한테 인센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돈은 주지 않고 다달이 기기 할부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사내에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핸드폰도 개통하는 거를 여기 하면 쌉니다 이런 지능답 그런 데서 그분의 성함이 튀어나온 거죠. 이러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여 명. 대부분 이 회사 직원들로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는데 신고 접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친구랑 이제 가족, 친척들까지는 소개를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싸더라 해서 추천을 했었죠. 그 친구들이 또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40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지난해 청주와 진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억대 사기 피해를 낸 동일 인물입니다. 9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계속 이게 진전이 없고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코로나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는.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며 거듭 기피 신청을 하고 갖은 핑계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던 40대 여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는 현장,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빈틈이 많기 때문인데요. 즉시 단속이 적용되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이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피할 방법이 넘쳐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보은군의 한 유치원 앞, 도로가 붉게 칠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주차된 차들로 길 한쪽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부터 오후 5시,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 앞. 하지만 CCTV가 비추지 않는 뒤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스쿨존 1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곳도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사각지대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단속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스쿨존의 현장 단속은
안 나가시나요, 보통? 대부분이 이제 CCTV 설치하면 이제 20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재미 신고자로서 신고를 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속 횟수가 잦은 청주시는 어떨까?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유치원 앞에 하원하는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동 단속 차량에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못합니다. 10분 넘게 정차해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단속 기준 시간도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제 10분 단속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여서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또 카메라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차가 돌아오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단속 시간과 장비의 빈틈으로 주정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2시간 반씩 단속했지만 적발된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랐지만 단속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충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충청북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충북의 천식 의사 진단율은 7.1%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의 의사 진단율은 각각 22.3%와 32.1%로 전국 11위와 12위 수준이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 혁신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은 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충청권 교사 공동 워크숍과 혁신고등학교 한마당 행사 개최, 교원 연수혁신 협의체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충북도립대 신축 학생생활관이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381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은 198실에 393명을 수용하고 도서관과 식당, 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300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유입돼 옥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북도립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대학 상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단양군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단양군은 중앙선 단선역에서 중령역 8.2km 폐철도를 관광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사업 주관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체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승인 후 소노인터내셔널과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인 측은 2023년 상반기까지 340억 원을 들여 폐선 구간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9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공약 건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충북선 달천 통과 구간 직선화와 광산 건널목 개선,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와 금가역 설치, 그린수소 중심도시, 동충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이 밖에 국립노인전문교육원 건립과 귀농귀촌 종합센터 유치, 과수병해충 거점 연구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초정 약수의 새로운 브랜드가 초정 하늘로 정해졌습니다. 청주시는 하늘이 내린 약수라는 의미와 함께 천연 탄산수와 푸른 하늘의 청량함을 담아 초정 약수의 브랜드를 초정 하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초정의 자음 초성인 치읓, 지읒을 의인화한 캐릭터와 초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어제 채택한 건의문에서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지만 환경보호비 명목의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교부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없는 도선 운항을 포함해 친환경 발전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영동군이 5대 악습 퇴출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품위 손상과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직장 내 갑질, 부패를 5대 공직문화 저해 요인으로 정해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문책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도 연대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공무원의 서약도 받을 예정이며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비리 신고 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9일 충북공업고등학교와 서원대, 청주커피교육학원, 청주맹학교에서 열립니다.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과 제빵 등 18개 직종에 기능보유 장애인 126명이 참가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